안녕하세요. 의무아이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예요. 세비야의 이발사는 젊고 잘생긴 귀족 알마비바 백작이 우여곡절 끝에 그의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로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오페라 부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백작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가 제목은 왜 세비야의 백작이 아닌 세비야의 이발사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바로 시작합니다. 알마비바 백작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우연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이름조차도 물어볼 기회가 없었죠. 그녀의 부친이자 의사인 바르톨로 선생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알마비바 백작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바르톨로 선생과 여인이 사는 마을까지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세비야였습니다. 밤이 되자 알마비바 백작은 악단을 데리고 와 발코니 밑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어요. 그러나 바르톨로 선생이 지키고 있어서인지 여인은 끝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죠. 아침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악사들을 돌려보낸 알마비바 백작은 여인에게 마음을 전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명한 아리아 나는 거리의 만물 박사를 부르며 우리의 재간둥이 피가로가 등장한 것이었죠. 피가로는 예전에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세비야로 이사를 와서는 이발사로 일하며 이 마을의 모두와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알마비바 백작은 피가로를 보고는 매우 반가워하며 피가로가 이 마을의 모두와 친하니 어느 집에 가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은 그렇게 피가로를 시켜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백작은 여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피가로에게 부탁했어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그녀의 아버지 바르톨로 선생에게 결혼을 허락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피가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백작이 넘겨준 금화 한 잎에 그녀의 이름이 로지나라는 것을, 금화 두 잎에 바르톨로 선생은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정보까지 알려주었어요. 바르톨로는 사실 로지나의 먼 친척일 뿐 그녀가 물려받은 많은 유산 때문에 그녀를 가둬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로는 끝까지 알마비바 백작을 돕겠다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은근슬쩍 무언가를 바라는 눈치였죠. 결국 눈치에 못 이긴 알마비바 백작이 피가로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주었고 피가로는 돈을 보면 지혜가 샘솟는다 라는 아리아를 부르며 백작님의 사랑 전하기 대작전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약속했답니다. 피가로와 알마비바 백작은 바르톨로 선생이 시내로 외출을 간 틈에 다시 한번 로지나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기로 했어요. 백작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 피가로는 집안에 들어가 로지나에게 창밖을 보게 했죠. 그리고는 가난하지만 진실된 청년 린도로를 소개했어요. 혹시나 로지나가 자신의 지위와 돈만 보고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할까 염려한 알마비바 백작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로지나 역시 자신에게 며칠간 사랑을 고백하던 그 청년이 마음에 들던 참이었거든요. 로지나는 유명한 아리아 방금 들린 그대 음성을 부르며 그녀의 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르톨로 선생의 집에는 그의 친구이자 로지나의 음악 선생인 돈 바실리오가 찾아와 알마비바 백작이 세비야에 나타났으니 조심하라고 바르톨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알마비바라는 이름을 들은 바르톨로는 깜짝 놀랐어요. 마드리드에서부터 로지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설마 이 먼 세비야까지 쫓아온 거야? 하고 생각했죠. 알마비바를 쫓아낼 방법을 생각하던 그는 곧 알마비바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서 로지나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당장 내일 자신이 로지나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실리오는 일단 진정하라며 아리아 소문은 미풍처럼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알마비바 백작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자는 이야기였죠. 소문의 힘은 강력해서
알마비바 백작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로지나를 찾아왔던 피가로는 우연히 문 밖에서 이 모든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피가로는 곧장 백작에게 달려가 바르톨로와 바실리오의 계략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백작과 피가로는 자신들이 먼저 로지나를 데리고 함께 멀리 도망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작은 먼저 술 취한 군인으로 분장하고 바르톨로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행패를 부리는 척하며 잠깐의 틈을 타 로지나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백작은 로지나의 음악 선생님 바실리오의 제자로 변장했어요. 바실리오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 자기가 대신 왔다고 이야기를 꾸며 로지나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죠. 모두 피가로가 생각해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백작과 로지나는 그날 밤 함께 멀리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잠시 후 진짜 음악 선생인 바실리오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변장한 사실을 들킨 백작과 피가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얻은 뒤였거든요. 바르톨로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바실리오에게 당장 결혼 공증인을 데려와 달라고 했어요. 공증인이 오는 대로 로지나와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바르톨로는 로지나를 불러 린도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린도로는 알마비바 백작의 부하일 뿐 로지나를 알마비바 백작에게 팔아먹으려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까지도 자신이 사랑한 남자는 린도로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로지나는 바르톨로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여 크게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홧김에 바르톨로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논 린도로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로지나는 오늘 밤 린도로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 했으니 어서 가서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고, 놀란 바르톨로는 다급히 경찰을 부르러 자신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피가로와 백작이 울타리를 넘어 발코니로 왔지만 로지나는 냉담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은 정말로 린도로를 사랑했는데 린도로는 알마비바 백작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하수인이었다며 분노의 말을 내뱉었어요. 로지나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눈치챈 백작은 그런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작은 사실 자신이 바로 그 알마비바라며 린도로는 없고 로지나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잠시 신분을 속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곧 바실리오가 공증인을 데리고 바르톨로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바르톨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실리오의 등 뒤에서 갑자기 알마비바 백작이 나타나 그에게 총을 겨누며 머리에 총알이 박힐지 아니면 큰 돈을 받고 백작과 로지나의 결혼식 증인이 될지를 물어보았어요. 뒤늦게 바르톨로가 경찰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백작과 로지나의 결혼식은 끝난 뒤였습니다. 결국 바르톨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모두 함께 즐거운 합창을 부르며 그렇게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행복한 끝을 맺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쉐의 코미디 3부작 중 첫 작품인 세비야의 이발사를 로시니가 오페라로 만든 것이었어요. 당시 24살이었던 로시니는 13일 만에 이 오페라를 완성했고 공연은 큰 인기를 끌어 그 당시 유명했던 베토벤의 공연장이 텅 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나 베토벤은 속상해하지 않고 로시니에게 이탈리아 오페라가 존재하는 한 세비야의 이발사는 영원히 공연될 것이라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처럼 위대한 작곡가에게 그런 찬사를 받다니 로시니는 정말 기뻤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오페라 부파의 대표격인 작품으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어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